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유튜버 주스입니다. 제가 어제 영상을 업로드를 못했습니다. 웬만하면 하루에 하나씩 업로드를 하려고 했는데 업로드를 못했던 이유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E&D 이 종목이 7월 21일, 22일 이제 신규 청약을 하게 되는데 제가 너무 모르는 분야라서 공부한다고 좀 공부라기보다는 이해를 한다고 좀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어제 뭐 다들 뭐 닭 좀 드셨는지 모르겠는데 초복이었잖아요. 초복이라고 회사에서 닭 사주고 집에서 또 와이프랑 닭 먹다가 체했는지 머리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건강 관리를 좀 못해가지고 좀 늦게라도 올릴 생각이었는데 결국은 컨디션 관리를 못해서 예, 영상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퇴근하고 집에 와서 계속 이 종목을 자료를 만드는데 10시 40분쯤에 자료가 완료됐습니다. 사실상 어제 컨디션이 좋았어도 아마 못 올렸을 것 같아요. 너무 피곤해서 그 시간 됐으면은 아마 자료 만드는데 12시 1시 정도 됐을 것 같은데 아무튼 어렵게 공부했는 만큼 또 여러분들한테는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E&D라는 종목인데 제가 이거를 계속 E&D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종목명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얘기하다가 중간에 E&D라고 얘기할지는 모르겠지만 얘기하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E&D는 글로벌 그린 신소재 기업으로 어떤 종목이 있는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체크 사항은 제가 신규 상장 종목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요 앞에 있는 다른 종목 얘기할 때 얘기 드렸으니까 잠깐 눈으로 한번 읽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E&D 맞죠? 드디 헷갈리네요. E&D 사업 분야는 자, 첫 번째는 촉매 시스템이고요. 가장 현재 메인으로 하고 있는 사업 분야는 매연 저감 장치 쪽에 지금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촉매 소재인데 이 촉매 소재가 쉽게 말해 가지고 매연이라든지 오염 물질을 이게 좀 정화를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소재인데 E&D에서 자기들이 개발한 촉매 소재를 가지고 촉매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고 이 촉매 소재를 국내외에 OEM 그런 계약을 맺어가지고 현재 공급하는 사업을 하고 있지만 현재 매출의 중심은 촉매 시스템이라는 점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차 전지 관련된 테마도 지금 엮여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LNF하고 좀 유사한 업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소재를 2차 전지 관련된 장비 제작이 아니고요. 소재를 공급해주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 이 내용은 한번 그냥 간단하게 읽어보시고 자세한 거는 제가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드릴 거고요. LG화학하고 이제 NCM 전구체 승인을 해서 LG화학하고 거래가 있다라는 거 그 점은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촉매 시스템이란 뭐냐? 쉽게 말해서 아까 전에 얘기했던 촉매 소재를 이용해서 자동차 이렇게 배기되는 쪽에 매연을 이제 정화해주는 장치를 만들어서 부착을 하는 장치라고 보시면 되고요. 현재 주력 사업인 이유가 이제 국책 사업하고 좀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왜 이게 연관이 있고 이로 인해서 어떤 매출들이 발생하고 있는지도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얘기 드린 제 순서를 이렇게 해놨구나. 자, 촉매 시스템은 디젤 가솔린차 같은 소형에서 대형 그 자동차 있잖아요. 까지 배출가스를 저감시키는 장치고요. 여기에 대한 이제 인증을 이제 그 다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촉매 시스템 관련해서 인증이 모두 9개가 있는데 그 E&D 같은 경우에는 그 이 9개를 모두 인증을 다 받아 놓은 상태고요.
우리나라에 이제 8개의 사가 이제 존재를 하고 있다고 하던데 이게 총 8개인지 경쟁사가 8개인지는 좀 헷갈리게 설명이 돼 있어가지고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경쟁사들은 보통 1개에서 2개 정도의 인증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런 촉매 시스템 관련해 가지고 9개 인증을 모두 가진 회사는 유일하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미세먼지 정부 정책 관련돼 가지고 이제 있는데 그 10년마다 이제 그 정책을 수립을 한답니다. 2005년도에 이제 1기 사업을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10년 만에 끝이 났고 2015년도에 2기 사업이 시작이 됐는데 지금부터 내용이 중요한 게 2019년도 그리고 20년도에 매출이 성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2018년도 11월 달에 우리나라에 있는 그 2,300만 대 이제 그 자동차 중에 5등급화 작업을 이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5등급화에 해당되는 자동차들을 추리는 이제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거기에 해당하는 차량이 247만 대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전체 차 중에서 매연 등급 같은 게 이제 안 좋은 차들을 5등급으로 이제 매겼는데 거기에 5등급에 해당하는 차만 247만 대랍니다. 과거에는 수도권 차주의 선택에 의해서 이제 저감 장치를 달고 싶으면 달고 아니면 말아라 이런 거였는데 지금은 이제 저감 장치 부착을 하지 않으면은 이 5등급에 해당하는 차는 강제적으로 폐차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폐차를 해서 하고 그 신차를 뽑을 게 아니라면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저감 장치를 국책 사업에 의해서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이제 이 247만 대 중에 이제 12%가 이제 저감 장치를 부착을 했고요. 그로 인해서 2019년도에 매출이 엄청나게 증대가 되었습니다. 소형차 기준 350만 원 정도 이제 그 비용이 되고요. 그리고 대형차 같은 경우에는 1,2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이게 사업을 하면서 요거를 부착을 하면은 요 내용은 제가 혹시라도 잘못 이해했을 수도 있으니까 약간 감안은 해주세요. 근데 설명은 그렇게 딱 돼 있긴 했는데 부착하는 게 너무 비싸지 않나라는 생각 때문에 혹시 잘못 이해하고 있나 그런 생각이 지금 좀 드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설명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부 정책 사업으로 이거는 부착을 하고 나면은 이제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돈을 2개월 이내에 현금화가 가능합니다. 쉽게 말해서 물건 팔고 돈 못 받는 경우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 이제 자부담금이 생겨가지고 개인이 12.5%를 또 부담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익률하고는 관계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그로 인해서 이익률이 증가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촉매 시스템은 이 정도로 지금 가장 주력이 되고 있는 사업이고요. 촉매 소재는 아까 얘기해 드렸듯이 지금 촉매 시스템에 자기들이 개발한 촉매 소재를 쓰고 있고 해외나 국내 여러 기관 쪽에다가 이거를 지금 OEM 그 방식으로 공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동차 우리나라 그리고 농기계 건설기계 선박 같은 쪽에다가 공급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서도 매출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촉매 소재 같은 경우에는 노후화된 건설기계 엔진 교체 사업 같은 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매출이 지금 발생할 예정이고요. 여기에 대한 이제 적격 사업자로 이제 E&D가 이제 선정이 됐는데 2019년도에 그 관련된 요 업종에 관련된 매출만 10억이었답니다. 근데 올해 80억까지 증가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다른 국적 뭐 여러 나라 이렇게 표시해 가지고 요렇게 뭐 사업을 프로젝트를 하고 있다라고 설명하는 게 있었는데 그거는 제가 그냥 뺐고요. 그냥 딱 여러 나라와 프로젝트들을 진행하고 있다. 그래서 그 프로젝트가 잘 됐을 때 큰 매출로 연결될 수 있다. 이런 아이템도 가지고 있는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관련 쪽도 이제 걸려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2차 전지만 있어도 지금은 약간 핫한데 이 양극화 물질이라고 해서 뭐 음극재, 양극재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서 공급해 주는 그런 아이템도 하고 있는데 LNF
음극재, 양극재 그 관련돼 가지고 그냥 공부하려고 한번 찾아보니까 LNF가 제일 많이 언급되더라고요. 그래서 LNF가 하고 있는 사업과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다. 대신에 캐파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충분히 지금 아까 전에 촉매 시스템 그 아이템이 떨어졌을 때 그 후에 매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도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 종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주주 구성에서 봤을 때는 좀 단점이 많이 보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싫은 상황. 일단 대주주의 보호예수로 묶이는 물량이 굉장히 퍼센트가 작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사주 조합도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한번 언급해 드렸는데 우리 사주 조합은 이게 전부 다 1년으로 묶이는 게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이 중에 일부는 당일날 유통 가능한 물량으로 빠질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청약이 끝나고 우리 다트 있잖아요. 다트에 올라왔을 때 결론적으로 유통되는 게 몇 프로냐라고 이제 그게 공시가 다 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한번 보고 제가 상장일 날 주가 흐름에 대해서 한번 예측을 해보도록 할게요. 예측일 뿐입니다. 맞는 건 아니고 맞는 건 아니니까 예측일 뿐이라는 점 참고하시고요. 근데 사실 여기서 몇 주가 더 일로 들어온다고 해서 지금 예상하는 거랑 결과는 달라질 건 없어요. 왜냐하면 당일날 유통되는 물량이 이미 71%예요. 이거는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진짜 높은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 종목은 결론을 먼저 한번 내드리자면 상장일 날 저는 공모를 일단 할 생각이긴 한데 상장일 날 던지고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초기 유통 물량이 너무 많습니다. 비율이 너무 높아요. 그래서 결론을 먼저 내드리고 왜 이 결론을 냈는지에 대해서 이제 다음에 앞에 뭐 SK바이오팜이나 TSI 제가 그렇게 이야기해 드렸잖아요. 그거를 복습하는 의미로 한 번 더 영상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요 예측은 기간 경쟁률은 1168대 1이 나왔어요. 이거를 제가 공모에 들어가겠다라고 판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왜냐하면은 기관의 경쟁률이 높다라는 거는 기관들이 초기에 들어가서 익절을 하겠다는 의도로 저는 보여지거든요. 거기에 대한 이제 큰 이유가 이거라고 봐요.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이 굉장히 낮은 편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 회사가 장기적으로는 성장할 가치가 높다라고 판단하고 2차 전지라는 그리고 이제 그린 사업이라는 그런 쪽에 이제 테마가 걸려 있기 때문에 시장에 관심을 받을 거라고 판단이 돼서 기관이 일단은 경쟁률이 몰렸다고 판단을 하는 거고요. 의무 보유 확약은 아까 얘기 드렸듯이 기관들도 이 비율을 부담스러워 한다. 그래서 의무 보유 확약을 안 맺고 최대한 수익을 극대화해서 초반에 빠져나올 확률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공모 정보를 얘기 드리자면 수요 예측은 끝났고요. 21일, 22일 다음 주 화수 청약 예정일이고 그 다음날 바로 돈이 환불됩니다. 결론은 7월 22일 날 유통될 수 있는 현금들을 그냥 다 갖다 때려 넣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날 다시 환급 받으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상장일은 7월 30일로 되고 있습니다. 공모 가격은 14,400원이고요. 이 가격도 이제 약간 중요시해서 보면 될 것 같고 기업은행 IBK 투자증권 계좌가 지금 없는데 또 다음 주에 청약하려면 만들어야 되겠죠. 잠깐만 다음 주 월요일 날 만들면 청약할 수 있나? 그걸 모르겠네요. 자, 그리고 개인이 요즘에 이거는 제가 따상 가는 종목들 보니까 보통 매수 잔량이 2천만까지 쌓이더라고요. 최근에 상장했던 A-프로도 그랬죠. 그 첫날 제가 알기로 동시호가 때 캡처해 놓은 건 있는데 기억이 지금 안 나네요. 3천만 주까지 쌓였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첫날 따상 가고 풀렸다가 다시 상한가를 갔죠. 그래서 저도 TSI 같은 경우에도 저는 첫날에 풀릴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얘보다 조건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기본 조건이 얘보다 조건이 좋았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첫날 상한가가 안 풀리더라도 둘째 날 풀릴 확률이 높다라고 제가 판단을 했는데 오늘 풀렸죠. 예. 사실 첫날 떨어질 확률에 좀 더 큰 비중을 줬었어요, 저는. 근데 첫날은 풀렸다가 상한가를 다시 쳤고 둘째 날 결국 흘러내렸죠. 그래서 뭐 그래도 반은 맞고 반은 틀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요 공모날, 공모 청약일 날 청약이 최소한 1000 혹은 1200 이상이 됐을 때 따상에 들어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변수는 첫날 유통 물량 71%다.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재무제표는 2018년도 280억, 그리고 2019년도 583억, 그리고 2020년도 1분기가 253억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 드렸듯이 국책사업으로 촉매 시스템에 대한 판매량이 급증하면서 매출이 증가가 됐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1분기에 253억인데 2분기도 요때랑 비슷한 매출이 나올 걸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3분기, 4분기는 1, 2분기보다 성장이 더 될 거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럼 최소한 이 매출 곱하기 4 이상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거의 1000이거든요. 1000억이거든요. 매출만 1000억이고 그래 되면은 여기서 더 이상이 된다는 얘기니까 2019년도 대비해서 매출은 2배 이상 성장할 가능성이 올해 높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게 앞에 얘기해 드렸던 내용을 글로 정리했는 겁니다. 그래서 더 성장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영업이익은 2019년도가 98억, 2020년도 1분기가 벌써 55억이에요. 그래서 2분기 지금 이제 아마 나올 건데 만약에 더 해보면은 2019년도 영업이익을 벌써 초과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리고 요때 뭐 순이익 단기 순이익 같은 경우 한 60억, 그리고 2020년도 1분기는 한 30억 정도 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리고 소재기업 특성상 매출의 한 22%가 영업이익으로 잡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요건 아까 했던 얘기고요. 그리고 앞으로 전망은 요거를 좀 잘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그 PNT나 이런 업체들, 그 2차전지 장비 제작 업체들하고 약간 거래가 있어서 알고 있는데, 길게 보면 지금 장비 공급하는 기간은 5년으로 보고 있어요. 물론 그 후에도 장비 제작은 있긴 있겠지만, 뭐 지금 이 시점부터 향후 4, 5년 정도 장비를 만들어서 나가는 물량에 비해서 이제 급격하게 줄어들 걸로 판단이 되고요. 물론 자동차 시장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시장보다 훨씬 커진다 하면은 뭐 늘어날 수도 있긴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 지금부터 3년 이내가 장비를 만들어서 출하시키는 가장 절정이라고 이제 저희는 지금 정보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1, 2, 3, 4, 5년이라고 봤을 때 장비가 뭐 이런 식으로 매출이 나온다고 칩시다. 그리고 뭐 그 뒤에 이렇게 흘러내린다고 봤을 때 이 장비들이 1, 2, 3년 동안 극대화돼서 이제 장비가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이 장비들이 나가서 놀 거 아니잖아요. 가동이 되면은 소재는 이제 장비가 유통되어 있는 장비들이 늘어날수록 소재 공급에 대한 수요는 더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제 처음에 장비들이 나갈 때는 이제 소재 공급하는 그 회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아래쪽에 있겠지만 뒤로 갈수록 이런 식으로 성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 결론을 엮어서 이야기를 드리자면 이 촉매 시스템이 향후 2, 3년간의 매출 성장을 이끌어 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국책 사업에 따라 이 시장은 더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는데 이 시장으로 매출을 어느 정도 유지를 하다가 뭐 약간 뭐 주춤해진다 싶을 때 만약에 이 소재 공급하는 사업이 커져가지고 자리를 잘 잡게 되면은 2, 3년 후부터는 2차 전지 소재 공급하는 사업이 매출을 이끌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장기적으로는 꾸준하게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한 가지 걸리는 게 뭐냐면은 요즘에 2차 전지 소재 쉽게 말해서 배터리 수명이라든지 한 번에 충전할 수 있는 충전량을 늘리기 위해서 많이 소재도 개발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한 신소재 개발을 못 따라오게 되거나 도태돼 버리면은
좀 3, 4년 후에 위기가 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종목이 상장하고 난 다음에 만약에 중장기적으로 투자할 생각이 있으시면은 LNF라든지 이런 종목과 함께 같이 그 소재 개발이 새로운 이제 좀 더 좋은 양질의 소재들을 개발해낼 수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국책 사업으로 아마 그 미세먼지라든지 매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꾸준하게 매출도 나오고 국책 사업이다 보니까 현금화가 계속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쉽게 말해서 촉매 시스템 사업도 이래 될 건 아니라는 거죠. 이래 가다가 좀 이런 식으로 갈 수는 있는데 매출은 꾸준히 나올 것 같고 그 와중에 이제 다른 나라들하고 프로젝트 했던 것들이 이제 긍정적으로 이제 풀리는 것들이 있다면 매출이 1회 성장하다가 단계업, 1회 성장하다가 단계업 이런 식으로도 성장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뭐 쉽게 말해서 미래가 좀 밝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큰 장점인데 100% 자체 기술로 모든 그 소재라든지 장비들을 개발하고 있고요. 타서 특허를 사용하는 거는 전혀 없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익률이 좀 높은 부분이 있고 촉매 시스템, 촉매 소재 2차 전지 관련해 가지고 24건의 특허가 등록이 되어 있고 7건의 특허가 출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허 출원하고 등록하고 좀 헷갈려 가지고 저는 특허 등록이 이제 신청을 한 거고 출원이 이제 허가가 났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반대더라고요. 그래서 전에도 한번 영상 하나 분석해 주다가 이 얘기 나올 때 그때도 궁금했는데 그때는 안 찾아봤고 뭐 간단하게 뭐 잠깐 알고 넘어가자면 특허 출원은 특허를 받기 위해서 서류를 제출했는 거를 특허 출원이라고 합니다. 1년 6개월간의 심사를 거쳐 가지고 거쳐서 특허 등록이 될지 말지가 이제 정해지는 거고요. 특허 출원을 했는 거는 특허를 받은 제품이라고 판매를 하게 되면은 그 위법이 됩니다. 특허 출원 제 몇 호로 이렇게 판매하는 건 가능하고요. 지적 재산권으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다른 데서 요 기간에 뭐 비슷한 걸 만들어냈을 때 특허 침해했다 그런 소송이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제가 지금 이해를 하고 있고요. 이제 특허 등록은 이제 특허 출원 심사를 통해서 인정을 받고 이제 그 후에 지적 재산권으로 인정을 받으면서 이제 경제 활동이 가능하다. 그래서 요 차이가 있다라는 것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미세먼지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뭐 지속적으로 증가될 예정이다. 뭐 다른 유튜버들 중에 뭐 하면서 얼마까지 늘었다고 얘기는 하던데 저는 그 얘기 일단 뺐고요. 그리고 환경 규제 강화로 다양한 이제 촉매 소재 이런 수요들이 이제 생길 예정이고요. 그리고 2차 전지는 얘기했지만 성장이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죠. 현재 주가가 이게 코넥스 주가인데 26,900원이에요. 26,900원이고 공모가가 14,000원이죠. 그래서 가격이 좀 하락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최근에 보시면은 2020년 들어와서 거의 한 6,000원에서 9,000원 사이 때 이렇게 횡보를 했거든요. 근데 2020년 들어와서 지금 가격이 거의 한 3, 4배까지 튀었는 거예요. 3배 이상 올랐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4배 가까이 올랐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이게 바로 이제 촉매 시스템하고 미래 사업에 대한 이제 기대치가 이미 반영이 됐는 주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시가총액이 현재 기준으로 총 주식수가 한 690만 주가 되는데 주가가 오늘 기준으로 26,900원이잖아요. 약 1,855억이 되고 상장 후에 주식수가 이제 935만 주 정도가 되는데 이거를 현재 시가총액 기준으로 나누면 한 19,850원 정도 됐을 때 이제 현재 시총하고 동일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기대감이라든지 또 이제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하는 거에 대한 이제 가치가 좀 프리미엄이 붙는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나중에 상장했다가 가격이 흘러내려도 요 가격 이하로는 잘 내려오지 않을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결론은 이제 따상이 가능할 것으로는 판단이 되고요. 상장일날 A-프로랑 유사하게 흘러갈 것으로 판단됩니다. A-프로도 제가 상장일날 흘러내릴 걸로 예상했는데
약간 예상이랑 다르게 반등을 해가 다시 상한가에 머물렀다가 2일차 때 떨어졌죠. 그래서 이 종목도 2일차 때는 무조건 떨어진다고 보고 있고요. A 프로랑 좀 똑같은 예상이긴 한데 얘는 더더욱 더 첫날 떨어지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예. 그리고 개인 경쟁률, 제가 계속 개인의 힘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개인 경쟁률이 높으면은 처음 흘러내릴 때 달라붙는 세력의 힘들이 좀 좋은 것 같아요. 그거를 개인의 힘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개인으로 그 포함되어 있는 세력의 힘이라고 매집이라고 판단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힘이 그 상장했을 때 경쟁률을 보면은 대충 알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A 프로랑 왜 비슷하게 보느냐? 첫날 유통하는 물량이 A 프로는 44.51이었고요. 그리고 END는 71%죠. 결론은 대주주의 지분이 낮고 구성이 안 좋다. 이게 좀 동일하다고 보면 되고, 더군다나 유통 가능한 물량은 A 프로보다 END가 더 안 좋다. END. 아, 진짜 헷갈리네요. 그리고 청량률은 좀 높았죠. 예, 좀 높은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첫날 조금 말아 올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경쟁률도 굉장히 유사하죠. 기간 경쟁률도 8점 몇 프로고 1100 몇 대 1이었는데, 예, 이것도 거의 1100대 1이라고 보면 되고, 이것도 비슷하죠. 예, 그리고 보시다시피 첫날 이게 일봉이라서 그렇지 시간대로 보면은 따상으로 갔다가 흘러내렸다가 다시 붙었다가 흘러내리는 폭이 조금씩 작아지면서 나중에 붙었었거든요. 그리고 첫날 종가 때 60만 주 정도가 제가 쌓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갭을 띄었다가 상승을 한번 주고, 그리고 오늘 그냥 쭉 이런 식으로 흘러내렸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흘러내리다가 살짝 반등 주다 그냥 쭉 흘러내렸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요 차트랑 비슷하거나 음봉이 첫날 바로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그래 생각을 합니다. 뭐 주가 나중에 개인 경쟁률하고 이제 유통 물량을 한 번 더 보면서 똑같은 얘기를 할 거는 같지만, 제가 그 결과가 나왔을 때 짧은 영상으로 한 번 더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END 종목에 관한 업종 그리고 향후 미래성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고요. 그리고 주가도 한번 예상해봤습니다. 아무튼 청약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